안녕하세요. 맛있는 영어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영어 이야기 7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빠르고 정확한 독해 방법인 직독직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살펴보시죠. 알면 간단한 직독직해라고 주제를 정해보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독해 공부의 현실인데요. 문법을 바탕으로 독해를 하려고 하니 영어도 언어라는 사실을 간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이해하는 방법과 동떨어진 방법으로 내용을 파악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많은 분들께서 문법을 알아야만 독해가 가능하다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우리들 역시 문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책을 읽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알아야만 독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문법을 모르는 초등학생도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번에는 독해 공부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가장 큰 문제는 문법을 통해서 영어를 이해하려고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속도가 느리고 오역의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왜냐하면 잘못된 순서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단어가 쓰여진 순서를 무시한 채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게다가 문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를 하다 보니 문법을 잊어버리고 나면 결국은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문법을 잊어버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용을 파악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또한 암기하고 잊어버리고 암기하고 잊어버리고의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잘못된 학습법인데요. 구조를 파악한 후에 해석을 하려고 하니 단어가 나열된 순서, 즉 해석 순서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하다 보니 문장을 읽고 나서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읽다가 마침표가 나오면 그때까지 내용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어 순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 뒤죽박죽인 순서로 해석을 하는데 심지어는 해석하지 못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할 때요. 대어는 뜻이 없다고 생략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인 순서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당연히 영어가 들릴 리가 없겠죠. 결국은 영어가 들리지 않는 이유, 즉 리스닝이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빠르고 정확한 독해 방법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직독직해입니다. 그런데 직독직해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나열된 단어의 순서가 곧 독해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독직해의 비결은 모든 단어의 의미를 순서대로 파악하는 것이죠. 당연히 뜻이 없는 단어는 없는 겁니다. 그럼 앞에 나왔던 문장을 다시 한번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단어의 순서가 곧 해석 순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단어의 의미를 순서대로 파악해 보면 거기에 있다, 하나의 아름다운 강, 어디 안에 그 도시와 같이 되는데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도시에 아름다운 강이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결국 단어가 나열된 순서대로 의미를 파악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번에는 올바른 독해 방법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단어 순서대로 해석을 할 겁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는데요. 아마 이 문장을 사형식 문장이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해석할 거니까요. 몇 형식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순서대로 해석해보면 그녀는 사주었다. 나 하나의 선물과 같이 되어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녀는 나에게 선물을 사주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어를 억지로 한국어 어순에 맞추어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어는 영어의 어순에 맞게 순서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쓰여진 언어니까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보시면 이번엔 5형식 문장인데요. 마찬가지로 몇 형식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문장의 내용을 파악하는 거니까요. 이번에도 역시 단어의 의미를 순서대로 파악해보면 우리는 잡았다. 그 소년들 훔치는 중이던 우리의 사과와 같이 되어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는 사과를 훔치고 있던 소년들을 붙잡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는 영어답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영어를 한국어에 맞춰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영어가 만들어진 원리니까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단어의 의미를 순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럼 몇 가지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는데요. 단어의 순서대로 파악해 보면 톰은 있다, 딱 맞게, 무엇을 희망하는 중, 아무것도 없는 것, 어디로 멀어져 가는 것, 잘못된 상태와 같이 되어 한마디로 정리하면 톰은 그저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보시면 이런 문장인데요. 역시 단어 순서대로 파악해보면 너는 어떤 과정을 거쳐 무엇을 가지게 했다. 너희 아내가 화난 상태에 그러니까 너는 너희 아내가 화난 상태를 가지게 했다는 말이니까 한마디로 너는 아내를 화나게 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역시 단어 순서대로 파악해보면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어려움은 그러니까 그 어떤 어려움은 있잖아. 어떤 책 어디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사는 것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란 어떤 책을 사는지야. 바꿔 이야기하면 어떤 책을 사야 할지가 어렵다는 말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문법적인 지식 없이도 해석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결국 직독직해란 문법을 몰라도 가능한 것이죠. 문법을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을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